안녕하세요. 양자역학 5주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23번 문제입니다. 델타 함수가 적분기호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할 때 델타 cx가 이러한 값을 가지는 거를 이 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번에서는 델타 cx가 절대값 c분의 1 델타 x라는 거를 증명을 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델타 cx가 이거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cx가 너무 뭔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k라는 변수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cx를 k라고 두고 저 델타 함수가 이 적분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dx를 dk로 이렇게 나타내 줄 겁니다. 또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c부터 무한대 곱하기 c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c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대한 조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c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따로 나눠서 생각해 줄 겁니다. 따라서 c가 양수이면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c가 음수이면 k는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c가 양수일 때를 먼저 고려를 해주면 저희가 아까 cx를 k라고 치환을 했죠. 따라서 이러한 식을 cx가 이렇게 k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아까 dx는 c분의 1 곱하기 dk이기 때문에 상수를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x는 c분의 k, cx는 k 그리고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c부터 무한대 곱하기 c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c가 양수이기 때문에 범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여기서 델타 k 함수를 보게 되면 이 델타 k는 x가 0일 때 무한대 그리고 0이 아닐 때는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분을 하게 되면 x가 0일 때 1인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델타 함수는 x가 0인 값에서 적분하면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f랑 곱해줬을 때 이 적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요 c분의 1 빼고 요 부분의 값은 f0, f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0일 때밖에 값이 정의가 되지 0일 때에만 값이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c가 음수일 때도 한번 살펴보면 c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똑같은데 이 범위가 c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 있으니까 되게 보기가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끝과 아래끝을 바꿔주면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기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k가 0일 때만 c가 적분했을 때 1의 값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기 f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fx 곱하기 델타 cx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은 c가 양수일 때는 c분의 1 f0,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c분의 1 f0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의 절대값분의 1 곱하기 f0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f0가 이러한 값을 갖는다는 건 아시겠죠? 이게 0일 때
무한대값을 가지고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f0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 델타 cx dx 요거를 다시 나타내주면 절대값 10분의 1에다가 f0인 이 값을 곱한 값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델타 cx가 절대값 10분의 1에다 델타 x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B번은 세타 x가 양수일 때는 1, 음수일 때는 0의 값을 갖게 될 때 dx분의 d세타가 델타 x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dx분의 d세타를 아까 여기 이 식에서 이 d1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d1에다 집어넣으면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양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제 부분적분을 해야 될 것 같죠? 따라서 이 식을 부분적분을 해주면 fx 그대로 나오고 세타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빼기 fx 미분해주고 세타 적분한 거 그대로 곱해줘서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적분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세타가 0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0이냐 1이냐의 값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구간을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나눠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보면 세타가 음수일 때는 0의 값을 갖는다고 했죠. 따라서 세타가 음수일 때는 이 값이 0으로 바뀌고 세타가 양수일 때는 1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f 무한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0이니까 사라지겠죠? 또한 이 아직 못 끝낸 적분안에서도 보면 이거는 x가 음수일 때니까 세타가 0이 되고 이렇게 0이 돼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거는 세타가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0부터 무한대까지 dx분의 df를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미분을 적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 무한대 빼기 f 무한대 더하기 f0를 하면 결국 f0만 남겠죠.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값을 했는데 f0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f0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델타 x dx라는 것을 알잖아요. 따라서 써보면 이거의 값이 이거다. 결과적으로 해서 이 델타 x가 dx분의 d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x분의 d세타는 델타 x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26번 문제죠. 델타 x의 풀이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게 델타 x가 이러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문제겠죠. 풀이의 변환이 무엇이냐 했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먼저 써보면 라지 fk가 루트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2의 마이너스 ikx를 dx로 적분한 값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델타 x의 풀이의 변환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fx에다가 델타 x를 넣으면
이러한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델타 함수는 x가 0일 때 무한대, 0이 아닐 때는 0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적분값을 구하게 되면 이 델타와 곱해져 있는 이 함수의 x가 0인 값이 적분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k 곱하기 0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2의 0은 1이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2파이분의 1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지 f k가 이러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제 풀이 변화했으니까 풀이 역변환을 한번 해보면 이 식을 이용해서 역변을 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변수는 적분 안에서의 변수가 x에서 k로 바뀌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거를 이제 아까 fx가 델타 x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fx는 델타 x 그리고 라지 fk가 루트 2파이분의 1이라는 것을 앞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계산한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건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오고 루트 2파이분의 1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2파이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빠졌으니까 적분 안에는 2의 ikx의 값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델타 x가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ikx를 dk로 적분을 하는 거, k로 적분을 하는 거. 델타 x가 이런 값을 갖는다는 것을 계산을 했고 위에서 보면 이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문제 2.29번 유한한 사각형 우물에 대한 호람수의 속박상태 파동함수를 분석해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람수일 때의 이제 속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구해볼 건데 이때 책에서는 짝함수에 대한 것만 계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사인은 호람수의 값. 호람수를 할 때는 사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푸사이 x가 호람수일 때는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짝함수일 때는 이것만 d 코사인 alx로 바뀌어요. lx 이렇게 짝함수일 때는 요 x가 0부터 a까지 구간이 d 코사인 x로 바뀐다. 네, 지금은 저희는 호람수를 해봤기 때문에 사인으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푸사이 x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x가 0에서 푸사이 x가 연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가 a에서 연속을 하려면 여기 x에다 a를 넣었을 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한 상태에서 a를 넣었을 때도 이 두 값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 값이 이거와 이거가 같아야 되고 이거와 이거와 같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 두 식을 나눠서 이 카파라는 값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나눠보면 마이너스 카파는 L 코탄젠트 LA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해주게 되면 카파 A는 마이너스 LA 코탄젠트 L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카파 A가 무슨 값을 갖냐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야 하는데 여기서 책에서 2.149번 식 2.149 2.149번을 보면 카파가 하바분의 루트 2의 마이너스 2m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값이 카파고 이제 a를 곱했으니까 앞에 a가 붙겠죠. 카파 a가 그래서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v0와 v0를 더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v0를 더했다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v0 마이너스 v0를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v0를 빼주고 v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을 보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이 z0가 하바분의 a 루트 2m v0 그리고 z는 LA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때 L이 하바분의 루트 2m E 플러스 v0 때문에 이 값에다 A를 곱한 값이 Z가 되겠죠. 그래서 잘 보면 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파란색. 그래서 잘 보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LA 제곱 그리고 요 부분이 Z0의 제곱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LA 제곱 플러스 Z0 제곱 그래서 카파 A가 루트 Z0 제곱 마이너스 Z0 Z0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잘못 썼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카파이가 이거라는 걸 구했으니까 요 식을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카파이가 아까 여기서 이제 L에 있는 Z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Z 코탄젠트 Z 이런 식을 가지고 이거를 마이너스 코탄젠트 Z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Z는 이러한 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루트 z분의 z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요 검은 선 부분이 마이너스 코탄젠트 z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ZZ 여기 끝에 이 부분이 Z0. 그래서 이 Z0가 매우 클 때, 그러니까 우물이 굉장히 넓고 깊을 때와 이 Z0가 매우 작을 때, 우물이 좁고 얕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넓고 깊은 우물일 때 첫 번째로 때는 Z0가 매우 커진다. 그래서 이 Z0 값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굉장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 상태에서 굉장히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옮겨지면 여기 이 두 그래프의 접점, 이 부분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적으로 이 Z0가 매우 커지게 되면 이 교차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의 교차점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ZN은 2분의 n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단 이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단 n은 2, 4, 6, 8처럼 짝수의 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ZN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내 Z에 아까 Z가 LA라고 했죠. Z는 LA 이렇게 쓰면 L은 2A분의 n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넓고 깊은 우물일 때 우물 바닥으로부터 에너지, 즉 E 플러스 V0가 어떻게 되냐, 요거를 구해보고 싶은데, 아까 L에서 보면 요 L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L이 이 우물 바닥에서부터의 에너지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희는 이 E 플러스 V0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L을 제곱을 해주면 L제곱은 하바 제곱분의 2M E 플러스 V죠. 이렇게 이런 값을 나타내게 됐죠. L제곱이. 그래서 우린 이 부분만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만 놔두고 다 이렇게 옮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L이 2A분의 n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값을 여기 이렇게 제곱을 해서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단 n은 짝수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넓고 깊은 우물일 때 이 우물의 바닥으로부터의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즉 n이 짝수일 때만 성립이 된다. 이 식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좁고 얕은 포텐셜일 때, 우물이 매우 좁고 얕을 때, 그때는 보면 Z0가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보면 Z0가 막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마이너스 코탄제트 Z의 그래프를 잘 보면 여기 부분에서 다 끊겨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즉 Z0가 만약에 요 2분의 파이 여기보다 더 작아진다. 만약에 여기 있다 하면은 교점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교점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즉 이게 같아야지 여기 있는 게 속박됐다 이건데 교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즉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람수는 우물이 매우 좁고 얕아질 때 속방된 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접점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속박된 그래도 입자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작아진 값을 Z0가 갖는다면 접점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즉
호람수는 속박된 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2.29번 문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 문제풀이 2.23번, 26번, 29번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